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024-25 시즌 라리가 1라운드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가 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마요르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충격이라면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하고의 UEFA 슈퍼컵을 시작으로 이번 시즌을 시작했고 아탈란타를 상대로 2대0으로 가뿐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카마빈가의 부상에도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여기다가 마요르카는 아기레 감독이 있다라고 아라사테 감독이 왔기 때문에 팀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웬걸? 레알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경기는 1대1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요르카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레알 마드리드가 2024-25 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반 13분에 호드리고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듯 보였어요. 하지만은 결국은 무리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내용에서도 압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요르카는 지난 시즌 15위 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한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결은 지난 시즌 순위로 봤을 때는 15위와 1위의 대결입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에 음바페를 영입했습니다. 음바페는 당연히 선발로 나왔고 기대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음바페가 골을 넣지 못한 것도 아쉬움은 남죠. 결국 이 경기는 1대1로 막을 내렸는데 기록을 한번 보면은 거의 대등한 경기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XG값에서 마요르카가 1.03, 레알 마드리드가 0.60이에요. 품목 기록이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XG값이 0.60이 나온 게 이게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하튼 품목 기록을 보면은 0.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율은 34대 66.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많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슈팅 숫자를 보세요. 12대 13이고요. 유효 슈팅은 5대 5입니다. 즉 공격의 날카로움은 거의 대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난 시즌 2연승 그리고 2경기 무승부까지 3경기 무패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물론 마요르카 원정은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마요르카 팬들은 굉장히 열성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지지난 시즌 마요르카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너무나 이상하다, 이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의 전력을 생각했을 때는 이 경기 잡았어야 되고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는데 그걸 놓쳤다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이 경기 종료 직전에 페르낭 멘디가 무리치를 걷어찼어요. 그러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퇴장은 페르낭 멘디가 된 거죠. 이 페르낭 멘디가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야돌리드 전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치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고로 앞세운 공격은 굉장히 위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속도감이 있잖아요. 드리블도 뛰어나고요. 여기에 마무리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을 때는 무언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음바페가 수비 라인에서 홀로 돌파해서 앞으로 전진할 때는 와 정말 속도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 그것이 반칙이 선언되지 않으면서 결국 공격이 무산되긴 했지만 음바페는 여전히 무섭다. 이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음바페를 영입했는데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음바페도 왼쪽에서 더 잘하고 비니시우스도 왼쪽에서 더 잘하고 하물며 호드리고도 오른쪽에서 뛸 때보다는 왼쪽에서 뛸 때 공격 포인트를 더 많이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호드리고의 첫 골 장면에서 왼쪽에서 연동해서 들어가면서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주드 벨링엄,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로 연결되면서 호드리고가 오른발로 감아찼고 결국은 선제골을 기록했거든요. 비니시우스의 힐킥이라든가 호드리고의 마무리도 놀랍긴 했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공격을 전개할 때는 공격수에게 자유를 부여한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 속에서 질서 정연함이 느껴진다.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들은 워낙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부여하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무언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골 장면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경기 박스 안쪽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패스를 막 돌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기겁했습니다. 와, 상대 박스 안쪽에서 상대 수비수가 그렇게 많은데 저 좁은 공간 안에서 선수들이 저렇게 패스를 돌린단 말이야? 이 팀이 호흡이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공격 방향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비니시우스 왼쪽에 있죠. 주드 벨링엄도 왼쪽에서 시작하죠. 음바페 왼쪽으로 빠지죠. 하물며 호드리그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이 4명의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골을 만들면 선제골처럼 그러면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수비 시에는 벨링엄이 왼쪽, 호드리구가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4-4-2 형태로 수비를 하고 역습을 전개할 때에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가되 공격을 전개할 때는 공격수에게 자유를 부여한다. 이게 안첼로티 생각 같은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패턴 플레이를 몇 가지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경기처럼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연동해서 들어가는 공격은 위력적이지만 공격 방향이 좀 언밸런스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수도 밸런스가 약간 엇박자였어요. 초아메니도 앞쪽으로 좀 전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전개할 때 종적인 움직임은 매우 좋았습니다. 스피드도 좋았고요. 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적인 움직임이 좋았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템포를 조절하고 그리고 방향 전환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스, 그런 패스가 필요하거든요. 토니 크로스가 주로 그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무리치가 헤더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리치 헤더 장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리치 앞쪽에 있었던 선수는 음바페예요. 근데 음바페가 무리치를 놓쳐요. 그리고 나서 무리치가 낙하 지점으로 움직였을 때 그 앞쪽에서 뛴 선수가 리디거입니다. 그러니까 점프 타이밍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걷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걷어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낙하 지점을 잘 선점한 무리치가 헤더로서 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음바페의 수비 가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모두가 수비수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거는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하고 안첼로티의 교체 타이밍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 교체 타이밍이 좀 늦긴 한데 이 경기에서는 너무 늦었어요. 그 점이 좀 너무 큰 아쉬움이 남았고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마요르카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아기레 감독 밑에서 잔류를 위해서 5-3-2 또는 3-5-1을 썼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아라사테 감독이 와서 4-3-3으로 바꿔놨는데 팀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사노라든가 모이카라든가 이번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고요. 오른쪽은 아사노, 왼쪽은 모이카, 측면 쪽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들에게는 시선이 갔고 주드 벨링엄은 정말 잘하는구나. 볼도 잘 끊고 공수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그런 게 보여줬고, 발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좀 책임지고자 노력을 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 모습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요르카의 왼쪽에 모이카, 오른쪽에 마페오, 또 아사노, 무리치 이런 선수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마요르카가 잘한 경기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안첼로티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경기를 잘 시작했지만 후반에 밸런스가 부족했다. 카운터와 크로스를 내줘서 패배할 수도 있는 경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요르카 감독과 선수들 모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수비를 더 잘해야 된다. 수비 쪽에 대한 아쉬움을 좀 드러냈어요. 교체가 조금 늦었던 것도 사실이다.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 경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즉 우리의 문제점을 배울 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제가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문제점 두 가지가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입니다. 저희가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토니 크로스가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여기다가 카마빙가까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 라인은 벨링엄, 추아메니, 발베르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1대0 상황에서 토니 크로스가 있었다면 이 경기 잡았다고 생각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안 풀리는 경기 있었습니다. 안 풀리는 경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에서 패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 1패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경기들도 잡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토니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토니 크로스가 그만큼 경기 조율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대0 상황에서 템포 조절하고 상대를 좀 끌어내리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방향 전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아메니는 그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전에 안첼로티 감독이 추아메니를 빼고 모드리치를 투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드리치를 투입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모드리치가 들어가면서 공수의 연결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방향 전환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공격 쪽에서 선수를 빼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는 골을 넣었잖아요. 그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는 골이 필요한 상황, 1대1 상황에서 빼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미드필더 라인을 좀 공격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모드리치를 투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리치가 들어가면서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주드 벨링엄이 수비 시에는 1차 압박해주죠. 볼을 탈취하는 역할도 해주고 빌드업 시에는 빌드업에 관여해주고 그리고 공격 전개할 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서 골도 노립니다. 발베르데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많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까지 침투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카마빙가라든가 추아메니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카마빙가 추아메니 독박스라는 얘기 아닙니다. 토니 크로스의 역할을 벨링엄도 좀 해주고 발베르데도 좀 해줘야 되지만 주로 해야 되는 선수는 카마빙가 추아메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첼로티 감독은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를 어떻게 지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종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속도 위력은 좋았어요. 그 얘기는 종적으로 공격을 전개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골을 넣으면 문제될 건 없어요. 많은 골을 넣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0 상황이면 결국은 템포 조절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안첼로티 감독의 선수 교체예요. 모드리치 투입한 것까지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아르다 길러라든가 브라인 디아스를 넣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르다 길러라든가 브라인 디아스를 넣어서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를 하게끔 만들었어야 됩니다. 호드리거가 골을 넣었지만 호드리거를 빼주던가 아니면 비니시우스를 빼주던가 뭔가 방법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87분에 3명을 교체해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 3명은 보여준 게 없습니다. 브라임 디아스, 아르다 길러, 루카스 바스케스를 투입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안첼로티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주중에 UEFA 슈퍼컵을 치렀거든요. 그 얘기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상태에서 너무 늦게 교체 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호셀루 같은 자원이 벤치에 있었다면 호셀루를 투입하면서 전방에서 높이 경쟁을 지키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음바페가 왔잖아요. 그 음바페의 득점력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선수 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호셀루가 떠나갔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벤치에 엔드릭, 브라인 디아스, 아르다 길러가 있어요. 이 선수들은 쓰기 나름이에요. 그 조금 더 빠르게 투입시키면서 변화를 줬어야죠.
여하튼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마요르카전은 아쉬움이 진하게 남은 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라운드가 바야돌리드전이니까 바야돌리드 승격한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야돌리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마요르카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요르카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요르카 아라사테 감독 인터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는 첫 골을 허용했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 팀의 용기와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라사테 감독은 첫 경기 홈에서 레알을 상대로 승점 1점, 야 괜찮아, 좋아,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고요. 마스카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무승부는 공정한 결과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에 승리할 수도 있었다. 팬들 앞에서 화려하게 시작해 올 시즌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마요르카 감독과 선수 인터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요르카가 그만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마요르카가 올 시즌 강등 후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요르카의 수비진 봤을 때 스피드가 떨어져요. 근데 그런 수비진을 갖고 3백이 아니라 4백을 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좌우 풀백 모이카하고 마페오를 올린단 말이야? 이거 너무 위험 부담이 큰데?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아라사테 감독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은 마요르카 기대가 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다르데르 있죠. 최전방에 무리치 있죠. 왼쪽에 다니 로드리게스, 오른쪽에 아사노, 벤치에 라린. 쓸 수 있는 카드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시즌 마요르카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됩니다. 라리가 1라운드가 막을 내렸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비아레알과 무승부를 거뒀죠. 세렐로토가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마요르카와 무승부를 거둔 가운데 지금 바르셀로나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일단 첫 단추는 라이벌들보다는 잘 깬 편이에요.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이제 1라운드가 맞춰졌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를 내가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네. 내가 레알 마드리드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왜 레알 마드리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레알 마드리드는 뭐 바르셀로나만큼 팬들이 많으니까 또영주 TV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냥 얘기하기 싫고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얘기하기가 싫단 말이야. 잘하면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잘하면 좀 시샘이 나고 못하면 이렇게 막 문제점 막 땀 흘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레알 마드리드 걱정을 왜 하겠어. 여하튼 그렇다.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끝날 팀도 아니고 1라운드 치렀고 1라운드에서 패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가 호흡이 떨어지면 마요르카전에서 그 박스 안쪽에서의 패스 돌아가는 모습 아직도 눈에 선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레알 마드리드 공격 막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안첼로티 감독이 해답을 찾겠죠. 안첼로티 감독 그래도 선수 교체 타이밍은 좀 빠르게 알죠? 무브 스피드 아시죠? 자,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2라운드 끝나고 리뷰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게요. 참 아시죠?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 또영주TV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탁드려요. Please.